누가 애 낳아달라고 했어? 당장 이혼해! 새벽 2시 양수가 터지고 10시간 진통 후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남편이 하는 소리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했어요. 분만실 앞까지 쫓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명한 무당이 그랬어. 전현이 우리 아들 잡아먹는다고. 빨리 이혼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던 바로 그때 분만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외쳤습니다. 이 병원 주인이신 분이 아이를 낳으셨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 사진들과 병원장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며느리에게 인사하는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며느리의 시원한 복수국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신생아를 안은 채 병실로 들어왔죠. 이서윤은 10시간의 사투 끝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서윤 씨, 정신이 드세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간호사가 갓난아기를 서윤의 품에 조심스럽게 안겨주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작은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서윤이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대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진우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박 여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힘겹게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왔어? 우리 아기 좀 봐. 눈이 자기랑 똑같아. 진우는 아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우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서윤의 환자복 위에 던졌습니다. 뭐야 이게?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서류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위자료 포기 각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읽어보면 알잖아. 도장 찍어. 진우가 품에서 인주를 꺼내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너 지금 내 상태 안 보여? 나 방금 애 낳았어. 10시간 동안 죽을 뻔했다고. 근데 지금 나한테 이혼 서류를 들이밀어? 시끄러워. 빨리 도장이나 찍어. 박 여사가 서윤의 침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가 아기를 흘깃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한연이 들어오더니 우리 집안 운이 막혔어. 무당이 뭘 했는지 알아? 전현이 우리 진우 잡아먹을 상이래.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은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어서 도장 찍고 꺼져. 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여보, 나 당신 고시 공부 뒷바라지한다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편의점에서 밤새 알바했어.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했어. 근데 이렇게 버리는 거야? 심지어 오늘 네 애를 낳았는데? 진우가 차가운 눈으로 서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뒷바라지? 그거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난 부탁한 적 없어. 뭐라고? 솔직히 말할게. 난 처음부터 너 안 사랑했어. 고시 공부할 때 밥이나 해줄 사람 필요했을 뿐이야.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칼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왜 결혼하자고 했어? 고아 출신에 의지할 데 없으니까 편하잖아. 시키는 대로 하고 불만 있어도 갈 데가 없으니까. 진우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바빠. 다음 주에 유라랑 약혼식 있거든. 유라? 유라가 누군데? 재벌가 딸이야.
이미 약혼했어. 너랑 이혼하고 정식으로 결혼할 거야.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품 안의 아기가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기는? 이 아기는 내 아이잖아.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유전자 검사라도 했어? 박 여사가 서윤의 이불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야, 어서 안 나가? 여기서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야? 어머니, 저 아직 몸조리도 못했어요. 하루만 더 있게 해주세요. 몸조리는 무슨 몸조리야? 내 방은 이미 유라 올 때 쓸 거실로 바꿨어. 깔 데 없으면 길바닥에서 자든가. 박 여사가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파요. 제발요, 아기가 있다고요.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산모가 아직 안정이 필요해요. 닥쳐.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박 여사가 간호사를 밀쳐냈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관심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아기를 꼭 껴안은 채 침대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진우야, 제발. 아기 아빠잖아. 한 번만 봐줘. 진우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빨리 끌어내. 유라가 기다려. 박 여사가 서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서윤이 겉싸게 하나만 두른 아기를 안고 병원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이 뒤돌아보았습니다. 진우와 박 여사가 병실 문을 닫으며 돌아서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갚아줄 거야. 서윤이 이를 악물며 속삭였습니다. 아기가 서윤의 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나온 서윤은 전셋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왜 안 열리지? 서윤이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또 빨간 불이었습니다. 설마. 서윤이 문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자신의 옷과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첩, 일기장, 낡은 인형까지 전부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서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쓰레기 봉투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이래야 해?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서윤은 겉사개로 아기를 감싸 안고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서윤이 아기의 얼굴에 빗물이 닿지 않게 온몸으로 감쌌습니다. 빗물이 서윤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환자복이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서윤과 아기가 머물 곳은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한 가지만 경고할게. 뭔데? 위자료 달라고 징징거리거나 소송 걸 생각 마. 그랬다간 그애 강제로 빼앗아서 해외 입양 보내버릴 거야.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내 아이한테 손대? 내 아이기도 하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조용히 사라지면 봐줄게. 근데 귀찮게 하면 그때는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기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절대 안 돼. 이 아이만큼은 절대 못 빼서. 한편 박 여사는 단골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이 구판을 벌이며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애군을 가져오는 여자예요. 아들 앞길 막히기 전에 완전히 쫓아내야 해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예 다시는 못 일어나게 밟아버려야겠어.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릴 거야. 병원 근처의 낡은 여인숙. 서윤이 가장 싼 방을 잡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서윤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2,000원. 기저귀 한 팩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분유도 사야 하는데. 서윤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기가 배고픈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 아가야. 울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서윤이 아기를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진우와 유라의 화려한 약혼식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샴페인을 들고 웃는 진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유라.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바친 8년이 저거였어? 내 청춘이 저렇게 짓밟히는 거야? 서윤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져 금이 갔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이혼 관련 법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시댁이 그동안 가로챘던 자신의 우편물 목록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보험갱신 안내서, 은행 통지서, 카드 명세서, 전부 내 이름인데 왜 내가 못 받았지? 서윤의 눈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아기를 업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짐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손에는 소금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여길 와? 제 물건만 가져가려고요. 그것만 주시면 다신 안 올게요. 박 여사가 소금을 서윤에게 뿌렸습니다. 소금이 서윤의 얼굴과 옷에 쏟아졌습니다. 꺼져. 재수없게 문 앞에 얼씬거리지 마. 어머니. 박 여사가 옆에 있던 대야를 집어들었습니다. 물이 가득 담긴 대야였습니다. 콱. 차가운 물이 서윤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아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뭐야 저거? 무슨 일이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윤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집 며느리래. 뭔 짓을 했길래 저렇게 쫓겨나? 박 여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인연이 바람을 폈어. 저 애도 내 아들 자식인지 모른다고.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서윤이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서윤이 바닥에 엎드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뺨에 닿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자가 서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젖은 얼굴을 들어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서윤 씨 맞으시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허리를 숙여 서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한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아가씨를 찾고 계셨습니다. 한 회장님이요? 저를요? 서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비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죠.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서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윤은 젖은 옷을 추스르며 비틀거렸습니다. 아기가 서윤의 품에서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일단 차에 타시죠. 자세한 이야기는 안에서 하겠습니다. 비서가 검은 세단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아기를 꼭 안은 채 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깐만요. 한 회장이라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따라갈 순 없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더 계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의 외조부 되시는 분입니다. 외조부요? 저는 고아인데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비서가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아가씨의 어머니십니다. 회장님의 외동딸이셨죠.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눈매가 거울 속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때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3명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 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빨리 타세요. 저들은 강진우 씨가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서윤이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비서가 운전석으로 뛰어갔습니다. 시동을 걸려는 순간 남자 하나가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쾅쾅쾅. 다른 남자가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문 열어. 그 여자 내려. 서윤이 아기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비서가 침착하게 말하며 기어를 넣었습니다. 차가 갑자기 후진했습니다. 남자들이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비서가 핸들을 꺾어 차를 돌렸습니다. 남자들이 뒤쫓아왔지만 차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자들이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진우가 보낸 거예요? 네. 아가씨가 외부인과 접촉하는 걸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인간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자기가 버렸으면서. 비서가 백미러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을 뵈시면 모든 게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차가 강남대로를 달렸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윤 씨죠? 통신사입니다.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저인데요. 고객님 명의의 휴대전화가 오늘 자로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네, 제가 해지 신청한 적 없는데요. 명의자 배우자분께서 대리 해지하셨습니다. 이혼 전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이 화면을 보니 신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진우가 제 명의를 해지해버렸대요. 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아가씨가 외부와 연락하는 걸 막으려는 거죠. 걱정 마세요. 새 휴대전화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차가 어느 고급 주택가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웅장한 저택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회장님 댁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윤이 아기를 안고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잘 가꿔진 잔디밭과 분수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서윤이 뒤따라가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택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이 멈춰섰습니다. 저를 아세요?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서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어미를 그대로 빼닮았구나. 수정아, 내 딸.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정이가 누구예요? 내 어머니란다. 내 하나뿐인 딸이었어. 서윤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 어머니요?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노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 이 할아비 잘못이다. 수정이가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도망쳤을 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인연을 끊어버렸어. 그러다 수정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정신이 들었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병으로 갔단다. 그 뒤로 널 찾았는데 내 시댁 식구들이 철저하게 숨겼더구나.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댁이요? 진훈의 집에서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야. 내 상속권을 노리고.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비서가 재빨리 서윤을 부축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자세한 이야기는 앉아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가정부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서윤이 소파에 앉아 아기를 무릎에 눕혔습니다. 아기가 어느새 잠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는 한정수다. 내 외할아버지야. 한정수요? 혹시 한정수 그룹이? 그래. 내가 아는 그 한정수야. 서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정수 그룹이라면 강남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왜 저를? 한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서윤에게 밀었습니다. 이걸 봐라. 서윤이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이다. 시가 6천억 원짜리야. 이 빌딩의 유일한 상속인이 바로 너란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6천억이요? 제가요? 수정이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건데 수정이가 먼저 가버렸으니 당연히 내 거지. 서윤이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넌 처음부터 이 할아비의 소중한 손녀였어. 그걸 몰랐던 건 그놈들이 숨겼기 때문이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한 회장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 할아비가 지켜줄게.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진우한테 복수해야 해요. 그 집안이 저한테 한 짓 절대 못 잊어요.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갚아줘야지. 하지만 지금 당장 달려들면 안 돼. 왜요? 저기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어. 한 회장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내가 판을 깔아줄 테니 넌 그 판 위에서 춤을 춰라.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한 회장의 저택에서 지내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최고급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전문가에게 말투와 걸음걸이까지 교육받았습니다. 비참했던 며느리 이서윤은 사라지고 우아한 자산가 이사벨리가 탄생했습니다. 아기는 저택에서 전문 보모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서윤이 복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회장이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이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시댁에서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아기가 여기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건강검진 보내드렸잖습니까? 서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전에 보모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연락을 받고 그게 시댁의 함정이었던 거예요?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늦었습니다. 서윤이 소파를 내리쳤습니다. 아, 내 아기. 내 아기를 어떻게... 그때 서윤의 새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오랜만이다. 내 아기 어디 있어? 아기? 아, 우리 아들 말이야? 잘 있어. 걱정 마. 진우의 목소리가 느긋했습니다. 당장 돌려줘. 그건 내 태도에 달렸어. 뭐? 너 요즘 돈 많은 노인네 꼬셔서 잘 먹고 잘 산다며? 상속권이 생겼다는 소문도 들었어. 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속권 포기해. 그리고 신변 정리도 하고. 그러면 아기 돌려줄게. 미쳤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안 그러면 이 아기 어떻게 될지 몰라. 해외 입양이라도 보내버릴까? 서윤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강진우, 너 인간도 아니야. 인간이고 뭐고 난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거야. 넌 그냥 조용히 협조하면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아기, 내 아기. 한 회장이 서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라. 울 시간 없어. 하지만 아기는 반드시 찾는다. 그놈들이 아기를 다치게 하진 않을 거야. 아기가 있어야 널 협박할 수 있으니까. 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감정을 억누르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해. 아기 있는 곳을 알아내고 그놈들을 법적으로 무너뜨릴 증거를 모아야지. 서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한 회장이 한 남자를 불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쪽은 차도연이야. 내 전담 변호사인데 앞으로 내 일을 도울 거다. 도연이 서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도연입니다. 서윤 씨의 법적 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도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자신의 빌딩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테헤란로 중심가에 우뚝 선 4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다 제 거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이 빌딩에 강진우가 일하는 로펌이 입주해 있습니다. 도연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15층에 진우의 로펌이 있었습니다. 서윤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재밌네요. 서윤 씨의 정체는 아직 비밀로 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사벨리라는 이름을 쓰시죠. 이사벨리 알겠어요. 서윤이 빌딩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저 로펌을 먼저 흔들어 볼까요? 도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긴급 소방 안전 점검 명령서입니다. 15층에 내부 규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부 규정 위반이요?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 게 있더군요. 사소하지만 건물주가 문제 삼으면 업무 방해가 됩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해요. 조금씩 조여가는 거죠. 한편 진우는 로펌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유라 가문의 비자금 자료였습니다. 진우는 그 돈 일부를 몰래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젠장, 이 서류만 없애면 되는데. 그때 로펌 대표가 진우를 불렀습니다. 강 변호사, 잠깐 와봐. 진우가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거 알아? 네. 이 건물이요? 그래. 이사벨리라는 사람인데 엄청난 재력가래. 근데 우리 층에 소방 점검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어.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방 점검이요?
뭔가 트집 잡으려는 것 같아. 건물주랑 관계 나빠지면 임대 연장 못 받을 수도 있어. 자네가 좀 알아봐. 알겠습니다. 진우가 대표실을 나왔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사벨리? 누구야 대체? 며칠 후 빌딩 로비. 박 여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 말로는 건물주가 엄청난 부자래. 잘 보이면 우리 진우 출세에 도움이 될 거야. 박 여사가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건물주님 오늘 오시나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아이고, 그래도 좀 알아봐줘요. 내가 강진우 변호사 어머니거든요. 경비원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박 여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 무례한 것이.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빌딩 관리인이 내렸습니다. 박 여사가 재빨리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15층 로펌에 아들이 있는 사람인데요. 관리인이 무표정하게 지나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 여사가 뒤따라가며 말했습니다. 혹시 건물주님 뵐 수 있을까요?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건물주님은 바쁘십니다.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빌딩 CCTV 모니터 앞에서 서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경비원에게 거들먹거리다가 관리인 앞에서 굽실거리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서윤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런 꼴을 보게 되다니. 시작에 불과한데. 도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임차인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직접 얼굴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슬슬 판을 흔들 때가 됐어요. 서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기를 찾기 전에 먼저 저들의 발밑을 무너뜨릴 거예요. 도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댁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아기는 박 여사의 시골 별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곳에 최근 분유와 기저귀가 대량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서윤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데려오고 싶지만 지금은 참아야겠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아기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때까지 저들을 최대한 흔들어 놓을게요. 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진우가 유라 가문의 비자금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서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주식 거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유라한테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겠죠. 진우는 유라 가문의 돈을 믿고 있으니까요. 서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좋아요. 유라한테 익명으로 보내세요. 며칠 후 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여보세요? 유라야, 무슨 일이야? 진우 씨,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유라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카페로 나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불안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유라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진우가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었습니다. 유라야, 이건 오해야. 오해? 내 아버지 돈을 빼돌려서 주식에 투자한 게 오해야? 아니, 그게 잠깐 빌린 거야. 곧 갚으려고 했어.
유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빌린 거요? 한 푼도 안 갚았잖아요. 오히려 손해보고 있던데? 진우가 유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유라야, 내 말 좀 들어봐. 유라가 손을 확 빼며 일어섰습니다. 약혼 파기할게요. 아버지한테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유라야. 유라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진우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망했어, 다 망했어. 다음 날 진우가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나야. 뭐야? 부탁이 있어. 나 좀 도와줘. 서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정신이 있는 거야? 제발. 지금 나 상황이 안 좋아. 돈이 필요해. 내 아기 돌려줘. 그러면 생각해 볼게. 아기는 지금 어머니가 데리고 계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됐어. 꺼져. 서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빌딩 사무실에서 간담회 공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 모든 임차인에게 참석을 요청합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직접 나서시는 거군요. 서윤이 공문에 서명했습니다. 네. 이제 무대에 오를 시간이에요. 서윤이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서윤의 눈에 굳은 결의가 서렸습니다. 간담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한 회장의 저택 서재에서 도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시댁 관련 서류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서윤 씨, 이것 좀 보세요. 도연이 서류 한 장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박 여사 명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 여사가 10년 전에 산 시골 별장입니다. 등기부에는 8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억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신고한 거네요?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발할 수 있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잘 됐네요. 이런 게 더 있어요? 진우 쪽은 더 심각합니다. 로펌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쓴 내역이 여러 건 있어요. 그리고 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위조된 계약서입니다. 진우가 의뢰인 몰래 금액을 부풀려서 차액을 챙겼어요. 서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변호사가 그런 짓을 했어요? 네. 이 정도면 변호사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좋아요. 이 증거들은 간담회 이후에 쓰도록 해요. 지금은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더 깊이 파게 내버려둬야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때 한 회장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윤아, 할 말이 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한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까 비서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진우 그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무슨 움직임이요? 내가 돈 많은 노인의 정부가 됐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더구나.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놈이 내 상속권을 문제 삼으려는 거야. 내가 정당하게 상속받은 게 아니라 노인을 깨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몰아가려는 거지. 서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비열한 놈. 한 회장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헛소문은 힘을 못 써.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놈들이 필사적으로 나올 거야. 서윤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더 철저하게 준비할게요.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법적 대응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할 수 있으니까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스타일링 전문가에게 간담회 때 입을 옷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전신 거울 앞에 선 서윤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날렵하게 빠진 턱선, 당당한 눈빛. 이사벨 씨, 이 드레스는 어떠세요? 스타일리스트가 진한 남색 드레스를 들어 보였습니다.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서윤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참하게 쫓겨나던 그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 진우. 내가 누군지 알면 얼마나 놀랄까. 서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아가씨, 급한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별장에 있던 아기가 사라졌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사라졌다니 무슨 소리예요? 오늘 아침에 별장 감시를 하던 요원이 보고했는데 박 여사가 아기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답니다. 차량을 추적 중인데 놓쳤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간 거예요? 찾아야 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이 드레스를 내던지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한 회장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아기가 사라졌대요. 한 회장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박 여사가 아기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대요. 찾아야 해요. 당장.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기가. 한 회장이 서윤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정신 차려라.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지만 그놈들이 아기를 어디로 데려갔든 반드시 찾을 거다.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할 테니 걱정 마라. 한 회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당장 모든 경호팀을 투입해라. 박 여사의 행적을 샅샅이 뒤져. 알겠습니다. 비서가 급히 나갔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도 나갈게요. 직접 찾을 거예요. 안 돼. 내가 나가면 그놈들 함정에 빠질 수 있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한 회장이 서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윤아, 들어라. 그놈들이 아기를 데려간 건 널 끌어내려는 미끼야. 내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그놈들의 계획대로 되는 거다.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기다려라. 그놈들이 반드시 연락해 올 거야. 그때 역으로 잡는 거다. 서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초조함에 손가락으로 무릎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나야. 아기 어디 있어? 급하긴. 아기는 안전해. 걱정 마. 어디 있냐고. 그건 내 태도에 달렸어. 진우의 목소리가 느긋했습니다. 서윤의 이가 갈렸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상속권 포기서에 서명하고 한 회장 곁에서 떠나. 그러면 아기 돌려줄게. 미쳤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 선택이야. 상속권이냐 아기냐? 둘 다는 안 돼. 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진우, 너 진짜 내일 정오까지 대답해. 안 그러면 이 아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이 휴대전화를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저 미친놈. 한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뭐래? 상속권 포기하면 아기 돌려주겠대요. 예상대로군. 그놈들의 노림수가 그거야.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속권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아기만 무사하면. 서윤아, 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 그놈들은 내가 포기해도 아기를 돌려주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큰 걸 요구하겠지. 서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싸워야 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아기도 지킬 수 있어. 도연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서윤 씨. 진우의 전화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예요? 이 빌딩입니다. 테헤랄로에 있는 서윤 씨 빌딩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빌딩이요? 왜 거기서 전화를 한 거죠? 아마 로펌 사무실에서 건 것 같습니다. 아기는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회장이 턱을 쓸었습니다. 그놈이 일부러 빌딩에서 전화한 거야. 널 자극해서 실수하게 만들려는 거지. 서윤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냉정하게 생각할게요. 도연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여사의 차량이 오후 2시쯤 서울 외곽으로 향한 게 확인됐습니다. 지금 요원들이 추적 중입니다. 빨리 찾아야 해요.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배는 고프지 않을까? 춥지는 않을까?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꼭 찾을게. 조금만 버텨.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서윤 씨 찾았습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예요? 빌딩 지하 주차장입니다. 박 여사가 아기를 데리고 그곳에 숨어 있어요. 지하 주차장이요? 내 빌딩에? 네. 통제구역인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호팀이 접근 중입니다. 서윤이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저도 갈게요. 위험합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내 아기가 거기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서윤이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4시 서윤이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 경찰차와 경호팀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서윤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 여사가 보일러실에 숨어 있는데 가스밸브를 열어놓았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스요? 네. 협박하고 있어요. 건물을 넘기지 않으면 아기와 함께 죽겠다고. 서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진정하세요. 경찰이 협상 중입니다. 내 아기가 저 안에 있다고요. 가스가 새고 있는데 아기가 있다고요. 서윤이 지하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경찰이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비켜요. 내 아기가 저 안에 있어요. 서윤이 발버둥 쳤습니다. 경찰 2명이 서윤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전문가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하. 서윤이 과호흡을 일으켰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서윤 씨, 도연이 서윤을 안아들었습니다. 구급차, 빨리요. 서윤의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아가야. 서윤이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 서윤아, 정신이 들었구나. 한 회장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기는요? 한 회장이 서윤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직 구출 못했다. 박 여사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쓰러진 거야? 이럴 때가 아닌데. 내 몸이 한계였어.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잖아. 서윤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가야 해요. 아기한테 가야 해요. 서윤아, 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면 뭘 할 수 있어? 쓰러지기만 할 거야. 정신 차려라. 서윤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구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제정신이어야 해. 지금 내 꼴을 봐라.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싸워? 한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한 회장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미안해할 거 없어. 그냥 정신 차리라는 거야. 내가 무너지면 아기도 지킬 수 없어. 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요. 정신 차릴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서윤 씨, 일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도연 씨,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경찰이 계속 협상 중입니다. 박 여사가 진우를 부르라고 하는데 진우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비겁한 놈. 어머니가 저러고 있는데 나타나지도 않아? 진우는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서윤아, 내가 직접 가서 박 여사를 설득해봐라.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그래. 경찰보다 내가 나서는 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 박 여사가 원하는 건 결국 돈이니까. 서윤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직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알겠어요. 가볼게요. 도연이 서윤을 부축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빌딩 지하 주차장. 경찰 차단선 앞에 서윤이 섰습니다. 보일러실 쪽에서 가스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경찰이 확성기를 건넸습니다. 저쪽에 대고 말씀하세요. 서윤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윤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일러실 안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내가 왜 여기 있어? 아기 돌려주세요. 제발이요. 돌려줘?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부탁이에요. 아기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죄? 내가 죄를 말해? 내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다 망쳐놓고. 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아기만 보내주세요. 사과? 웃기지 마. 내가 이 건물 주인이라며? 그 돈 다 내놔. 그러면 아기 보내줄게. 서윤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이 다시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가스가 새고 있어요. 위험해요. 아기도 위험하고 어머니도 위험해요. 위험하면 어때? 다 같이 죽으면 되지.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히스테리해졌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어요. 제발요, 어머니. 닥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면 불 질러버릴 거야. 경찰이 서윤을 뒤로 물렸습니다. 더 자극하면 안 됩니다. 일단 물러나세요.
서윤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기 어떡해. 도연이 서윤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때 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거기 있지? 어디 있어? 내 어머니가 지금 아기 데리고 저러고 있는데. 알아. 그래서 전화한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말려야지. 뭐 하는 거야? 난 거기 못 가. 하지만 해결책은 있어. 뭔데? 너 지금 병원이지? 거기서 나오지 마.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곧 사람을 보낼 거야. 서류에 서명만 하면 돼. 그러면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아기 풀어주라고 할게. 이 상황에도 상속권 타령이야? 다른 방법 있어? 아기 살리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진우, 너 정말.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이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뭐래요? 상속권 포기서에 서명하면 아기 풀어주겠대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서명해도 저들이 약속을 지킬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요. 알지만 아기가 저 안에 있어요. 가스가 새고 있는데 아기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저를 믿으세요.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서윤이 도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결의가 담긴 눈이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믿을게요. 그때 경찰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보고합니다. 보일러실 내부 온도가 상승 중입니다. 가스 농도가 위험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스 농도 계속 상승 중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서윤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떡해요? 시간이 없어요. 도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저한테 생각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도연이 경찰 지휘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윤은 초조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박 여사가 원하는 건 진우입니다. 진우를 데려오면 협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진우가 올 리가 없잖아요. 아까 전화해서도 안 간다고 했어요. 강제로 데려오면 됩니다. 도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떻게요? 진우가 지금 로펌 사무실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끌고 오겠습니다. 서윤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도연이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5층 로펌 사무실. 도연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약속도 없이.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차도연? 내가 왜 여기 있어? 강진우 씨, 지금 당장 지하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뭐? 싫어. 난 안 가. 도연이 진우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보일러실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가스 농도가 위험 수준이에요. 지금 안 가시면 어머니도 아기도 다 죽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난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친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난 바빠. 나가. 진우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도연이 진우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뭐야? 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요. 어머니가 죽으면 당신도 끝입니다. 살인방조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살인방조? 말도 안 돼. 아기를 유괴한 건 당신 짓이었잖습니까? 그 아기가 죽으면 당신 책임이에요. 진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난 몰랐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든 알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어머니를 설득하세요. 그게 당신이 살 길입니다. 도연이 진우를 끌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끌려갔습니다. 지하주차장. 도연이 진우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서윤이 달려왔습니다. 데려왔어요? 네. 이제 이 사람이 직접 설득해야 합니다. 진우가 보일러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야, 진우야. 보일러실 안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야? 진짜 내가 온 거야? 응, 어머니. 나왔어. 이제 그만하고 나와. 나가라고? 안 돼. 인연이 다 뺏어갔어. 우리 돈, 우리 집 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진우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진정해.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러니까 일단 나와. 거짓말. 넌 맨날 거짓말만 해. 유라한테 버림받고 이제 나한테도 거짓말하는 거지?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닥쳐. 이 불효자야. 내가 그년을 데려왔을 때부터 다 틀어졌어. 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윤이요. 서윤이? 내년이 왜 또 나와? 아기만 보내주세요. 아기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제발이요. 죄? 내년 뱃속에서 나온 게 죄야. 이 애가 태어나면서 우리 집안이 망했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아기는 살려주세요. 원하시는 거 다 드릴게요. 원하는 거? 그럼 이 건물 내놔.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 전부 다.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이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안 됩니다. 서윤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기가 저 안에 있어요. 어떡해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끝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때 경찰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협상이 안 됩니다. 강제 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제 진입이요? 가스가 새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더 기다리면 가스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윤이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기. 도연이 서윤을 부축했습니다. 서윤 씨, 저를 믿으세요.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도연이 경찰 지휘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보일러실 뒤쪽에 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있긴 합니다만 거기로 사람을 투입하면 박 여사 모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환기구가 좁아서 성인 남성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요. 제가 들어갈게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제 아기예요. 제가 가야 해요. 서윤의 눈에 굳은 결의가 서렸습니다. 서윤 씨, 도연 씨, 제발이요. 이렇게 기다리기만 할 순 없어요. 도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밖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경찰이 서윤에게 방독면과 무전기를 건넸습니다. 환기구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10m 정도 가시면 됩니다. 조심하세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환기구 앞에 섰습니다. 좁고 어두운 통로였습니다. 서윤이 몸을 낮추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무릎과 팔꿈치가 차가운 금속에 닿았습니다. 조금만 더. 서윤이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환기구 끝에 도착했습니다. 격자 사이로 보일러실 내부가 보였습니다. 박 여사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아기가 담요에 쌓여 누워 있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방독면 안쪽을 적셨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환기구 격자를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서윤이 환기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박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이? 내가 어떻게 여기? 어머니, 라이터 내려놓으세요. 서윤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불 지를 거야. 박 여사가 라이터를 흔들었습니다. 서윤이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이러시면 어머니도 다쳐요. 다치면 어때? 다 같이 죽으면 되지. 박 여사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서윤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게요. 건물이든 돈이든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기만 보내주세요. 진짜야? 거짓말 아니지? 진짜예요. 서류 가져올게요. 여기서 서명할게요. 박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다 주는 거야? 네.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라이터 내려놓으세요. 서윤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박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작게 울었습니다. 박 여사가 깜짝 놀라 아기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몸을 날려 박 여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 두 사람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서윤이 박 여사의 손목을 잡고 라이터를 빼앗았습니다. 이년아. 박 여사가 발버둥 쳤습니다. 서윤이 라이터를 멀리 던졌습니다.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 박 여사를 제압했습니다. 서윤이 아기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기의 몸이 차가웠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서윤이 아기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가야, 눈 떠. 엄마야. 엄마 왔어.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입이 벌어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울어. 울어, 아가야. 많이 울어. 서윤이 아기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보일러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서윤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기도 살아있어요. 도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경찰이 박 여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박 여사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전현이 내 돈 다 뺏어갔어. 다 전현 때문이야.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다시는 안 놓칠게. 서윤이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아기가 서윤의 품에서 조금씩 울음을 그쳤습니다. 지하 주차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 아기 찾았어요. 한 회장이 서윤과 아기를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한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아기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아기를 안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도연이 따라 올라탔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서윤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덕분에 아기를 찾았어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 씨가 직접 구한 거예요. 전 옆에서 도운 것뿐입니다. 서윤이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들에게 제대로 갚아줄 거예요. 서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구급차가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서윤이 아기를 안고 복도를 서성거렸습니다. 의사가 아기를 검진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서윤 씨, 앉아서 기다리세요. 서 있으면 힘들어요. 도연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앉겠어요. 너무 불안해요.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서윤이 달려갔습니다. 네, 제가 엄마예요. 아기 괜찮아요? 연기를 좀 마셔서 기관지에 자극이 있었는데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닙니다. 이틀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에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야, 엄마야.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서윤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웃네. 우리 아기가 웃어. 도연이 진료실 문 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강인한 어깨였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 회장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증손녀 얼굴 좀 보자. 한 회장이 아기 침대 옆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정이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구나. 서윤이 한 회장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응. 눈매가 특히 닮았어. 한 회장이 아기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윤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간담회 예정대로 진행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 정체를 밝힐 거예요. 박 여사는 구속됐고 진우는 아직 자유의 몸이야. 조심해야 해.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고 싶지 않아요.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뜻대로 해라. 이 할아비가 뒤를 받쳐줄 테니. 사흘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서윤은 아기를 한 회장의 저택에 맡기고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 간담회 날이었습니다. 빌딩 20층 연회장. 테이블마다 임차인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건물주가 대체 누구래? 이사벨이라는 사람인데 아무도 얼굴을 본 적이 없대. 진우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며칠 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로펌 대표가 진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 오늘 건물주한테 잘 보여야 해. 임대 연장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진우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화려한 남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뒤에서 도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진우가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빌딩의 새 주인 이사벨리입니다. 우아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 단순한 인사 때문이 아닙니다. 서윤이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 빌딩에 부도덕한 임차인이 있어서 퇴출하려고 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누구야? 설마 우리 회사? 서윤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15층에 입주한 로펌입니다. 정확히는 그 로펌의 강진우 변호사.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서윤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진우 씨 횡령과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로펌 대표가 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강 변호사, 이게 무슨 소리야? 대표님, 저는 아무것도.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도연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프로젝터에 서류를 띄웠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위조된 계약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강진우 변호사가 의뢰인 몰래 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로펌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입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런 놈이 변호사야? 사기꾼이네. 진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서윤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서윤이 도연에게 손짓했습니다. 도연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윤아, 위자료 달라고 징징거리거나 소송 걸 생각 마. 그랬다간 그애 강제로 빼앗아서 해외 입양 보내버릴 거야.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서윤? 서윤이 진우 앞에 섰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한 뼘도 안 됐습니다. 이제야 알아보네요. 강진우 씨.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서윤이야?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당신이 쓰레기처럼 버린 여자가 어떻게 이 빌딩의 주인이 됐냐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건 알려드릴까요? 저는 한정수 회장의 외손녀예요. 당신네 집안이 그토록 노렸던 상속권 저한테 있었어요. 진우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로펌 대표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변호사, 아니 강진우 씨. 당장 해고야.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가. 네, 대표님. 내 앞에서 꺼져.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진우의 짐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진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는 이미 구속됐고 당신도 곧 감옥에 갈 거예요. 진우가 서윤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서윤이 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요. 당신이 내 아기를 협박했을 때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진우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서윤아.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하하. 서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왜? 서윤이 거울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화장이 번져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윤 씨. 도연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어요. 실컷 울어요. 서윤이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도연의 셔츠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도연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서윤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아기도 있고 회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어요.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서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얼굴 좀 정리하시고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서윤이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을 지웠습니다. 거울 속에 서윤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비참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여자였습니다. 가요. 서윤이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도연이 뒤따랐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간담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한 회장의 저택에서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서윤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푹 자네. 서윤이 아기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우가 도주했습니다. 어젯밤에 공항으로 향했다가 중간에 사라졌어요.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주요? 잡아야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잡힐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요? 유라 가문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의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어요. 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근거로요? 한 회장님이 치매 초기라서 판단력이 흐렸다는 주장입니다. 상속이 무효라는 거죠. 말도 안 돼요. 할아버지는 정정하세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들이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언론에도 뿌렸습니다.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 지금 바로 만나요. 알겠습니다. 빌딩으로 오세요. 서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기를 보모에게 맡기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빌딩 사무실. 도연이 서류 더미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요. 상황이 어떻게 돼요? 도연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인터넷 기사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한정수 그룹 상속 의혹, 치매 노인을 이용한 재산 탈취?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여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라 가문이 돈을 뿌려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서윤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신데. 저도 말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뜻이 확고하세요. 서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입니다. 강진우가 이 건물에 있습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어디에요? 지금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서윤 아가씨를 내놓으라고요. 도연이 서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윤 씨는 여기 계세요. 제가 내려가 볼게요. 아니요. 저도 갈 거예요. 위험합니다. 저 사람은 제가 직접 상대해야 해요. 서윤의 눈이 단호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가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진우가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어딨어? 당장 내놔. 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있어요. 진우가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당신이 자초한 거예요. 닥쳐. 진우가 손에 든 것을 높이 들었습니다. 종이 뭉치였습니다.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 피로 쓴 각서야. 건물을 내놓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야. 경고야. 진우가 비틀거리며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비켜. 진우가 경비원을 밀쳤습니다.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진우 씨, 진정하세요. 넌 또 뭐야? 꺼져. 진우가 도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연이 진우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으악! 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로비로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 진우를 제압했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진우, 당신을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우가 발버둥 쳤습니다. 나, 전현이 내 인생 망쳤다고. 전현을 잡아야지. 경찰이 진우를 끌고 나갔습니다. 진우의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유라 가문 문제가 남았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나씩 해결해야죠. 그날 저녁, 한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등이 꼿꼿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제 손녀 이서윤에 대한 거짓 보도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병원 진단서도 준비했습니다. 3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회장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제 손녀는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유라 가문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라 가문이요? 그 집안 아들이 제 손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약혼했다가 파혼당한 거 다들 아시죠? 그 안갚음으로 이러는 겁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혹시 손녀분과 함께 나오실 수 있습니까? 한 회장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 손녀 이서윤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윤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강진우 변호사와 결혼하셨던 거 맞죠? 어떻게 한정수 회장의 손녀가 되신 겁니까? 서윤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제 어머니가 한 회장님의 딸이셨어요. 시댁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저를 이용했습니다. 이용했다니요? 제 상속권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 생활을 했고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이혼하신 겁니까? 네. 출산 직후에 이혼 서류를 받았어요. 아이까지 빼앗으려고 했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회장이 서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제 손녀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오히려 제 손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여론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한정수 회장 손녀 시댁에 이용당해. 강진우 변호사 아내와 아이 버리고 재벌가 딸과 약혼했다가 파혼. 유라 가문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당해. 다음 날 유라가 서윤의 빌딩을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서윤 나와. 당장 나오라고. 서윤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내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아버지가 소환됐다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네 집안이 저를 모함해서 생긴 일이죠. 뭐? 모함이라고? 유라가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손톱으로 서윤의 얼굴을 긁으려 했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유라를 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나 전현 죽여버릴 거야. 경비원들이 유라를 붙잡았습니다. 유라가 발버둥 쳤습니다. 서윤이 유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라 씨, 진우한테 버림받은 거 제 탓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 돈만 노렸던 거예요. 닥쳐. 경고할게요. 다시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유라의 비명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이서윤, 두고 봐. 반드시 복수할 거야.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도연이 옆에 섰습니다. 괜찮아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끝이 보여요.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서윤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눈에 따뜻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저도요. 서윤 씨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끌려나간 뒤 서윤은 사무실에서 도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송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라 가문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 소송 준비는 다 됐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법원에 접수할 겁니다. 가짜 진단서를 만든 의사도 찾아냈어요. 잘 됐네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떻게 됐어요? 구치소에 있습니다. 보석 신청했는데 기각됐어요. 도주 우려가 있다고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방화 미수, 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됐어요. 최소 10년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복수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냥 허무해요.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서윤 씨는 복수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요. 서윤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뭘 위해 태어난 걸까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아기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 씨,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회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집으로 와라. 저녁 먹자. 네, 할아버지. 금방 갈게요. 서윤이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제가 바래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운전기사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서윤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연 씨, 내일 아기 태어나는 날이에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다음 날 오전, 서윤과 도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기가 병실에서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엄마 왔어. 서윤이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기가 서윤의 뺨에 작은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랐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다행히 후유증도 없어요.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서윤이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 도연이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도연을 보고 웃었습니다. 저한테도 웃네요. 아기가 도연 씨 좋아하나 봐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서윤이 아기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도연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한 회장님 댁으로 갈까요? 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 씨, 네. 고마워요. 정말로. 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이 되어줘서요. 도연 씨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도연이 백미러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뭐요? 서윤 씨 곁에 있을 수 있어서요. 서윤 씨가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요.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 회장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한 회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할아버지. 서윤이 아기를 한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증손녀 데려왔어요. 한 회장이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이쁜이. 할아버지 왔어. 아기가 한 회장을 보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허허, 웃네. 우리 이쁜이가 웃어. 한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정아, 보이니? 내 손녀가 이렇게 예쁘단다. 서윤이 한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요. 밥 먹어야죠. 그래, 그래. 오늘 특별히 맛있는 거 준비했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와, 이게 다 뭐예요? 증손녀 퇴원 기념이지. 도연이도 앉아. 도연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기는 서윤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한 회장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자, 먹자. 따뜻한 밥과 국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울어? 한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행복해서요. 바보 같은 것. 행복하면 웃어야지. 한 회장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도연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윤 씨, 이거 확인해 주세요. 뭐예요? 아기의 성본 변경 서류입니다. 이제 아기의 성이 강 씨가 아니라 이 씨예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기의 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하은. 이하은 우리 하은이. 서윤이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엄마 성을 따르는 거야. 하은아. 아기가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도연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하은이의 보호자가 되어드릴게요. 법적으로든 마음으로든. 서윤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곁에 계속 있고 싶어요. 하은이 아빠가 되고 싶고요.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연 씨, 한 회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젊은 것들, 어른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도연이 얼른 손을 놓았습니다. 한 회장이 웃었습니다. 농담이야. 잘됐다. 이 할아비가 보기에도 너희 둘 잘 어울려.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재판 최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서윤이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이서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합니다. 피고 강진우는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고 아이의 친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섰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서윤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윤이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서윤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아니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요. 두 사람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모가 하은이를 안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아. 서윤이 달려갔습니다. 하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엄마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거야. 하은이가 서윤의 얼굴을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한 회장이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우리 손녀.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해낸 거지. 한 회장이 웃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에 가요. 네 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이가 서윤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서윤이 하은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이혼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한 회장의 저택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은이가 침대 옆 아기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서윤을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일어났네. 잘 잤어? 서윤이 하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은이가 서윤의 뺨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서윤은 도연과 함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한 회장이 물었습니다. 교도소요. 진우랑 박 여사 면회 가려고요. 한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왜? 볼 필요 없잖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그래야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서윤이 하은이를 보모에게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연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네. 이제 두렵지 않아요. 차가 교도소를 향해 달렸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서윤이 유리창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진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서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유리창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 뭔데? 서윤이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 더 이상 당신한테 기대하는 거 없어요. 미움도 원망도 이제 다 내려놓을 거예요. 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당신이 버린 건 나만이 아니었어요. 당신 자신의 유일한 구원이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당신 공부 뒷바라지 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힘들다고 안 했어요. 진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 모든 걸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출산 직후에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내 아이를 협박 도구로 썼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은 평생 여기서 후회하면서 살겠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하은이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진우가 유리창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늦었어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당신도, 당신 가족도.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서윤아. 진우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괜찮아요. 다음으로 박 여사를 면회했습니다. 박 여사는 진우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었습니다. 광기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서윤을 보자마자 유리창에 달라붙었습니다. 서윤아, 날 여기서 꺼내줘. 제발. 서윤이 표정 없이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박 여사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무당 말만 듣고 내 인생을 망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 기억하세요? 갓 낳은 아기 안고 있는 저를 병원에서 쫓아냈잖아요. 소금 뿌리고 물벼락 치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녀 취급했잖아요. 박 여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 아이를 유괴하고 가스 틀어놓고 협박했잖아요. 하은이가 죽을 뻔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요?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편하게 사세요. 여기서 박 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서윤이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도연이 서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어요. 서윤이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도연이 서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 달 후, 서윤의 빌딩 옥상에 하늘 정원이 개장했습니다. 하은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개장식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서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정원을 시민 여러분께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곳이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회장이 서윤 옆에 섰습니다. 우리 손녀가 대견하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서윤이 한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원 한쪽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서윤이 직접 기획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미혼모 지원 시설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도연이 하은이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하은이가 정원 구경하고 싶대요. 그래, 우리 하은이 가자. 서윤이 하은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정원을 걸었습니다.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나비가 날아다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쁘지? 하은아. 이게 다 내 거야. 하은이가 꽃을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서윤이 웃었습니다. 3개월 후, 서윤은 빌딩 내부에 싱글맘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법률 상담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도 한때 갈 곳 없이 아기를 안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절망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센터가 저 같은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회장이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정아, 보이니?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단다. 1년 후, 하은이의 첫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서윤의 빌딩 펜트하우스에서 소박하게 진행됐습니다. 한 회장, 도연,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만 모였습니다. 하은이가 한복을 입고 방긋 웃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벌써 돌이네. 서윤이 하은이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됐습니다. 하은이 앞에 여러 물건이 놓였습니다. 실타래, 연필, 마이크, 돈. 하은이가 기어가더니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 연필 잡았어. 학자가 되려나 봐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한 회장이 하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뭐가 되든 행복하게 살아라. 도연이 서윤 옆에 섰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네, 정말 행복해요. 서윤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덕분이에요.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서윤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잔치가 끝난 밤, 서윤이 펜트하우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하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뭐 생각해요? 그냥 1년 전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갈 곳도 없이 비를 맞으며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도연이 서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행복해요. 하은이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도연 씨가 있으니까요. 서윤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내 삶이 이제는
누군가를 비추는 빛이 됐어요. 도연이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 거예요. 평생.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생. 펜트하우스의 창문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그 뒤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빌딩 꼭대기층에 은은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가족의 평화로운 저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윤의 이야기였습니다. 출산 직후 병원에서 쫓겨나 빗속을 헤매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빼앗길 위기에 놓여 밤새 울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서윤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고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허무함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움에 매달리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는 것.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삶이 누군가를 비추는 빛이 되기까지 서윤의 여정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이 찾아온다고. 오늘 이 이야기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